2025년 5월 8일 바티칸은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단순한 종교적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의 시민권자, 즉 사상 첫 미국인 교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미국 국세청과 세무당국에 전례 없는 난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미국, 페루, 바티칸 시국 세 나라의 국적을 가진 3중 국적자입니다. 1955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오랜 선교 활동 끝에 2015년엔 페루 국적을, 그리고 바티칸 교황청 근무 중에는 바티칸 국적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세금 제도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 몇 안 되는 국적 기반 과세 국가입니다. 즉, 미국 시민은 어디에 살든 세금 신고 의무를 갖습니다. 이는 교황일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매년 세금 신고, 외국 계좌 신고, 소득 명세 공개 등 복잡한 의무를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황은 봉급 대신 주거, 식사, 의료, 여행 등 실물 혜택을 교황청으로부터 제공받고 개인적 용도의 수당이나 판공비를 받는데, 이런 혜택의 과세 환산 가치가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레오 14세의 주거지는 직무상 필수적 거주 공간이므로 면세 가능성이 높고 미국 세법상 성직자 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과거 페루에 거주하던 시절에는 해당 국가에 낸 세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세 공제를 인정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며 세계 가톨릭 수장입니다. 외국 정부 소속으로 받은 소득에는 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자금 신고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전 세계 금융기관에 미국 시민 보유 계좌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2015년부터 바티칸 은행도 이 규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시민이면서 바티칸 국가 수장으로서 금융 계좌 관리권 또는 처분권이 있을 경우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연간 자금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오 14세는 종교적 권위의 정점에 올랐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법의 대상자 중 한 명이 된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세청이 그의 케이스에 대해서 별도 문서를 발행하거나 심지어 연방의회가 특별 법률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교황청의 하얀 옷을 입은 한 시민이 미국 국세청의 회색 규정 속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전례 없는 교차점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